안녕하십니까. 유정걸 원장입니다. 오늘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수능 국어가 입시에서 마법 같은 일을 벌인다는 일,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엄마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수능국어 만점, 또 수능국어 1등급을 향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국어 공부는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수학 공부에 드리는 시간의 5분의 1만 투자해도 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보다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드릴게요. 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수학이 10일 걸려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거의 수학공화국이다. 수학공화국이란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마에 딱 수학 붙이고요. 이름표에도 다 수학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양손에 수학을 붙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같아요. 한 6살, 7살 혹은 5살부터 기본적인 연산 공부부터 하니까 12년 내지 15년 정도를 오로지 수학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입시로 놓고 본다면 수학이 대입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수학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 그리고 그 최상위권 대학 내에서의 학과의 결정은 이미 국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어머님들, 아이들 이걸 회피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좀 미뤄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러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국어 선생으로 살아왔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수학 시간표 때문에 국어 시간표가 안 나오는 경우요. 멀쩡하게 국어 수업을 받다가도 수학 시간표 때문에 허망하게 이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 잦아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국어 학습에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에 다녀왔고요. 이 수도권 지역의 원장들과 교류가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방송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또 그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쪽 소식, 이 윗동네 소식을 좀 듣는데요. 윗동네는 정말 국어가 핫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생들도 국어학습의 중요성을 그 수학과 견줄만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 역시 수학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부산 지역 어머님들도 왜 수학학원은 2군데 이상 보내시는 경우 있죠. 학원에 보내시고 또 과외도 시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 강의도 듣게 합니다. 국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나 목동, 분당 정도 보니까요. 국어학원을 수능학원 보내고 내신학원을 따로 보내고 그러면서 인터넷 강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듣고 또 고3들의 경우는 모의고사 컨텐츠를 연간 정기구독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수능국어가 좀 어려워진 시기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대비
국어 사교육비의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국어 공부를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의 국어 점수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제가 어제 방송 촬영에서 수능 국어 점수가 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충격적인 점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로 볼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역시 국어였잖아요. 국어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저는 학습량의 부족, 코로나 때문에 학습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국어 점수의 저하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바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성인들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문해력의 약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었었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이 치러지고 결과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쁜 것은 전 문해력 강화를 위한 또는 수능의 본질, 수능 국어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공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능은 사고력,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력이냐면 기본적인 정보를, 사실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실적인 사고력. 그 사실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낸 추론적 사고력.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처리하는 창의력. 텍스트의 구조와 또 적절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 이런 사고력을 측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자녀가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또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의 공부를 하던가요? 이 시기에는 문법을 해야 돼. 고전시는 어려우니까 고전시를 반복해야 해. 학원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텍스트의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는 약해진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국어를 텍스트 해설 위주의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아이들에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생각하는 힘을 오히려 약하게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뇌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해서 수능이 강해지는 문해력을 기르는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능 이전에 사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국어이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서 생각할 줄 아느냐? 또 거기서 배운 내용을 특정한 문제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어 공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방에 정확하니 한가운데 모셔야 되는 공부인 거죠. 그런 국어 공부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모퉁목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목고 그러니까 그 학교만 그러냐가 아니라 요즘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문제 나도 못 풀겠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국어 선생님들도 못 푸는 만한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이게 국어 선생님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대생들에게,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최근 수능 국어를 풀어보게 하고 또 현지 기자들에게 수능 국어를 풀어보게 했더니 못 풀겠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다는 거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하는 내내 고3들, 재수생들 수능 국어에 최전선에 섰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자리에서 제법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국어를 갑자기 고3 하다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난감했었죠. 고3들, 재수생들 강의가 쉬워요. 근데 중학생들 가르치려니까 난감했는데 강력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된 뒤에 제가 앞서 문해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들이 문해력을 키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학교 내신 시험 쳐야 되죠. 각종 과제, 수행평가, 각종 과제, 교내대회,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그것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은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시켜봤더니 정말 그래요. 정말로 중학생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문제 상황에 해결하는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등학생들보다 짧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지발달의 구조상 이 아이들의 수용이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지금 아셔야 합니다. 수능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학습의 도구로서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수능에서의 위력이 지금 같은 적이 국어가 수능에서의 위력이 지금 같은 적이 없었다고요. 2013년 이전에 국어가 수학이랑 비교될 수가 없었죠. 표준 점수로 보자면 2017학년도 이후에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서의 표준 점수가 이 최고점이 보면 수학과 비슷하거나 수학이랑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수학 나보다는 낮았는데 수학 가보다는 높은 경우죠. 역대급 불국어였다라고 했던 2019년도에는 표준 점수 만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표준 점수의 만점자가 수학과 수학가의 표준 점수 만점자보다 무려 17점이 높았잖아요. 어제 수능 발표에서도 국어 표준 점수 만점자는 144점, 수학 가영과 나영은 137점이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학습,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되는 이해력,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유창한 표현력, 이것을 위해서 국어가 중요하고요. 입시에서 가장 결정적 키가 이제 국어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점수에 대한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거 언젠가 한 번은 계산 잘 하시는 수학 선생님들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는데 표준 점수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받은 점수가 전체 응시 집단의 평균 점수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높거나 얼마나 이제 낮느냐, 요거 이야기하는 게 표준 점수여서 난이도에 따라 같은 100점이더라도 표준 점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의 경우 국어 100점은 표준 점수가 144점, 수학 가영의 경우 수학 100점의 경우는 표준 점수가 137점이니까 같은 점수를 받고도 국어의 표준 점수가 무려 7점이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과목에서 잘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선택 과목, 국어에도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도 이 표준 점수 위력은 강조됩니다. 자, 국어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 수학만으로는 변별력을 둘 수 없어서 수능 국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국어를 잘해야 입시에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8년도 수능에서 수학 4등급을 받고 국어 만점을 받고 이과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죠.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 수학 4등급이 국어 만점을 받고 이과대학에 합격했고요. 또 수학 4등급을 받고 국어 100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사범대 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가 어려워져서 좀 쉽게 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거긴 동의합니다. 한 1, 2점 정도 오르는 정도에서 점수가 보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국어의 난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다.